네, 안녕하세요. 시언어 강의 3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계속 우리가 메모리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죠. 그래서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가 같이 사용되었을 때, 그리고 함수가 함수를 호출하는 그런 조금은 복잡한 구조의 코드가 실행될 때 메모리에 스택이 어떻게 쌓이는지, 활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예제를 통해서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메모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러한 개념들이 결국은 C 언어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포인터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드디어 이번 시간부터 포인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참 돌아서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이 포인터라고 하는 개념은 C 언어를 한다고 배웠다 라고 하면 다들 그러면 포인터 좀 하겠네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C 언어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과 역할을 하는,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도 포인터가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도록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한 번에 이해된다고 하면 그거는 정말 코딩의 천재라고 할 수 있어요. 한 번에 이해될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저도 계속 반복해서 막 머릿속에서 떠올려가면서 이러니까 저러니까 이거겠구나 이렇게 계속 천천히 사고를 하면서 이게 체득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어렵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저랑 천천히 포인터의 개념에 대해서 익숙해지시는 편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포인터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인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 포인터를 왜 사용해야 하는지, 어떤 경우에 사용해야지 잘 똑똑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감을 잡기 위해서 예제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예제는 왼쪽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간단해요. 메인 함수가 하나 있고요. 플러스 함수가 있죠. 그냥 메인에서 이 플러스 함수를 호출해서 리턴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보시면 이제 또 우리가 스택을 배웠으니까 스택에 잠시 멈추시고 이 스택에 함수 한 줄 한 줄 수행이 될 때마다 어떻게 메모리가 활용이 될지 여러분들이 먼저 손으로 그려보시고요. 저의 해설과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메인 함수 들어오기 전에, 수행하기 전에 전역 변수가 있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전역 변수가 선언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데이터 세그먼트는 필요 없겠죠. 모두 지역 변수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메인 함수를 들어오면요. int i는 10이라고 하는 지역 변수가 선언이 되고 초기화가 되었으니까 메인 함수의 스택에 당연히 i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의 공간이 4바이트 할당이 되고 그 안에 10이라는 값이 들어올 테죠. 그 다음에 한 줄 내려가서 플러스라는 함수를 호출하니까 이 함수는 호출은 다른 지역에 스택이 생기죠. 그래서 메인 함수의 스택은 그대로 두고 그 위에 플러스라고 하는 함수를 위한 스택이 생기게 됩니다. 네, 공간을 구분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플러스 함수로 올라갔더니 함수는 만약에 파라미터가 있으면 파라미터 뒤에서부터 앞으로 하나씩 스택에 거꾸로 쌓는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파라미터가 int i 하나이기 때문에 똑같은 이름의 int i라는 스택의 변수를, 지역 변수를 선언하고요. 그 값은 10이 되겠죠. 왜? 파라미터 i라고 하는 값을 넘겼으니까 이 넘길 때에는 int i가 1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0이라는 값을 복사해서 플러스 함수 스택에 넣어준 거죠. 여기서 메인 함수의 int i와 플러스 함수의 파라미터 int i가 이름이 같지만 우리는 이제 이 i가 이름만 같지 같은 변수가 아니라는 거는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죠? 같은 변수라고 하는 거는 같은 주소 공간을 공유를 해야 하지만 얘는 이름만 똑같지 서로 다른 지역에서 활용되는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이름만 같지 같은 아이가 아니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10이라는 값은 비록 메인 함수의 i 지역 변수의 값을 복사해 왔지만 플러스 함수에서의 int i는 메인 함수에서의 i와 같지 않죠. 그래서 플러스 함수에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수행해야 되는 게 i 플러스 플러스를 수행해요. 그러면 여기서 i는 지역 변수 i를 가장 먼저 찾아본댔죠. 플러스 함수에 지역 변수 i가 있죠. 파라미터 int i가 선언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함수에서의 스택에 i를 찾고 그 i의 값을 1 증가시켜서 11이 되고, 그 다음 줄에서 printf를 출력하면 i 값은 당연히 11이 출력이 되겠죠. 플러스 함수에서 i 값은 11을 가지고 출력이 되고, 함수가 모두 수행되었기 때문에 호출이 종료되고 다시 메인 함수로 리턴하게 됩니다. 리턴하면서 플러스 함수에서 사용했던 스택은 모두 팝되었죠. 그래서 메인 함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플러스 함수 리턴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줄을 수행을 해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printf를 하려고 했을 때 i 값은 얘도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메인 함수에서의 i 값을 출력하겠죠. 그래서 콘솔에는 메인 i는 10이라는 값을 가지고 출력이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메인 함수도 모두 수행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리턴을 하면서 메인 함수의 스택이 모두 팝 되면서 함수 프로그램이 종료되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은 메인 함수의 i와 플러스 함수의 파라미터 i가 이름은 같지만 사실상 다른 주소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서로 다른 변수다.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함수에서 i 플러스 플러스를 해도 얘는 메인 함수에 있는 i에 영향을 줬나요? 안 줬나요? 영향을 주지 못했죠. 왜? 플러스 i는 지역 변수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 플러스 함수 안에 있는 파라미터의 값만 1 증가시키고 메인 함수에 있는 i의 값은 건드리지 못했어요.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 우리가 그 차이를 확실히 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었죠. 전역 변수였다면, i가 전역 변수였다면 메인 함수에서든 플러스 함수에서든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플러스에서 플러스 하고 다시 리턴을 했더라도 i가 전역 변수였다면 메인 함수에서 출력을 해도 11이라는 값을 그대로 출력하겠죠. 전역 변수는 어디서든 쳐다볼 수 있는 애니까 모든 함수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i였죠. 그런데 지역 변수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특정 영역 안에서만 사용되는 i들이기 때문에 메인 함수와 플러스 함수가 서로 다른 영역을 가지고 있고 다른 메모리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름이 같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은 같은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플러스 함수에서 플러스를 하더라도 메인 함수에 있는 i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죠. 그런데 함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재사용을 위해서 만드는 하나의 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함수는 만들면 무조건 지역 변수, 파라미터부터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메인 함수에서 함수를 불렀지만 이 함수에서 메인에서 선언되었던 이 메인 함수의 지역 변수 i 값을 건드릴 수는 없는 건가? 전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즉, 메인 함수의 지역 변수 값, 즉 여기서 메인 함수의 int i 값을 직접 변경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의문이 들었다는 거죠. 지금은 메인 함수에서 따로, 플러스 함수에서 따로 각각의 i가 따로였지만 플러스 함수에서도 메인 함수에 있는 i에 접근을 하고 싶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 필요한 게 바로 포인터의 개념입니다. 포인터 변수는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포인터 변수는요, 의미는 메모리의 주소를 값으로 갖는 변수입니다. 다시,
일반적인 인트 변수나 캐릭터 변수나 숏, 더블, 플롯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정수값 10이라면 10, 알파벳 A면 A 이렇게 의미 있는 어떠한 값을 가지는 변수였죠. 그런데 포인터 변수라는 거는요. 이 변수에서 의미 있는 값은 뭐 10, 15 이러한 정수나 알파벳 값이 아니라 어떠한 특정한 메모리의 주소값이 의미가 있는 변수를 얘기를 합니다. 아직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전역 변수는 컴파일 시점에 각각의 전역 변수가 가져야 할 메모리 공간이 미리 할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은요. 컴파일을 하면요. 컴퓨터에는 만약에 여기 오른쪽에 코드를 봐보실게요. 코드에 전역 변수로 int a, 캐릭터 b, short c라고 하는 세 전역 변수를 선언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네들은 전역 변수이기 때문에 컴파일 시점에 이 세 변수를 위한 공간이 미리 할당이 되겠죠. 그러면 컴퓨터는 A라고 하는 변수의 값이 어디에 저장이 되고 B라고 하는 변수의 값은 어디에 저장이 되고 얘를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컴퓨터는 컴파일을 하게 되면 이 전역 변수 각각에 대해서 이 심볼 테이블이라고 하는 표를 만들어요. 이의 역할은 뭐냐면 A라고 하는 전역 변수는 0x1234000 주소로 가면 그 값을 읽어올 수 있어. 얘는 int니까 당연히 4바이트를 읽어와야겠죠. 그리고 B라고 하는 전역 변수는 0x1234004 주소 번지로 가면 거기서 캐릭터니까 1바이트를 읽어오면 B 값을 알 수 있어. C라고 하는 애는 0x1234006이라고 하는 주소에 가면 얘 값을 읽어올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진 표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코드를 수행할 때 A 값은 10이야. 근데 A라고 하는 변수에 9라는 값을 넣을래 라고 하면 컴퓨터는 이 A를 보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주소 값을 가지고 가서 메모리에 접근을 하는 거죠. 메모리는 변수의 이름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는 주소 값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셨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A를 선언하고 A라고 하는 변수에 10이라는 값을 넣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작동하는 거죠. 심볼 테이블을 보고요. A라고 하는 변수는 0x1234000이라고 하는 주소에 4바이트 할당이 돼 있네. 그러면 컴퓨터는 그제서야 그 데이터 세그먼트에 있는 0x1234000 이 위치로 올라가서 10이라는 값을 여기에 4바이트를 리틀 엔디안으로 덮어 씌우는 거죠. 값을 저장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캐릭터 B라고 하는 변수에 알파벳 A 값을 입력하고 싶어, 저장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컴퓨터는 심볼 테이블에 가서 B라고 하는 전역 변수는 0x1234000 4번지에 1바이트를 차지하고 있구나. 그러면 전역 변수니까 데이터 세그먼트 쪽에 있는 0x1234000 4번지에 가서 1바이트에다가 알파벳 대문자 A를 입력하고 숏도 마찬가지로 주소를 보고 주소를 따라가서 거기에 2바이트 값을 입력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기억해 주셔야 할 것은 어떠한 우리가 코드를 작성할 때는 이렇게 0x1234000 이렇게 모든 변수의 주소값을 기억하기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컴퓨터가 관리해 준다고 믿고 이 주소값을 대신에 변수 이름으로 치환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하지만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 변수 이름은 사람이 편하자고 만든 거기 때문에
컴퓨터는 이 변수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심볼 테이블 같이 이렇게 변수와 주소값이 대응된 표를 보고 컴퓨터는 이 사람이 코드에 A라고 하는 변수를 썼구나. 그런데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는 0x1234000이야. 그러니까 0x1234000에 가서 얘가 시키는 대로 10이라는 값을 대입해야겠구나 라고 이해를 한다는 거죠. 즉, 컴퓨터는 변수에 접근을 할 때 항상 주소값을 가지고 간다. 변수의 이름은 그냥 사람이 프로그래밍 하기 쉽게 할 수 있는 그냥 도구일 뿐이다 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포인터 변수라고 하는 거는 이 주소값 자체를 변수의 값으로 갖는 거예요. A가 10이라는 값을 가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포인터 변수는 그 어떤 특정한 변수의 주소값, 예를 들면 0x123400000 이러한 메모리 주소를 값으로 갖는 변수를 포인터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인터 변수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에 주황색으로 써져 있는 세 가지를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int 변수, 캐릭터 변수, 쇼트 변수 등등을 활용하기 위해서 int a는 10 이런 식으로 선언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포인터 변수도 변수이기 때문에 활용을 하려면 선언을 해야겠죠. 포인터 변수 역시 변수이기 때문에 이 컴퓨터가 이해하는 거는 주소고, 사람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소값 대신에 어떠한 이름을 아이덴티파이어를 선언을 해야겠죠. 이 포인터 변수를 활용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포인터 변수를 활용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첫 번째, 변수를 선언해야 되는 거죠. 그 선언하는 모양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 세 줄입니다. 각각 int a, 캐릭터 b, 쇼트 c 이 세 변수의 주소값을 각각 저장하는 포인터 변수 3개를 선언을 했어요. 선언을 할 때는 얘가 가리키고 있는 주소값이 어떤 변수의 주소를 가리키고 있는지, 즉 이 주소가 가리키고 있는 변수의 데이터 타입이 무엇인지, int인지 캐릭터인지 쇼트인지를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별을 찍습니다. 이 별이 바로 포인터 변수를 나타내는 기호예요. int 별이죠. 그러면 int 포인터라는 얘기예요. 즉, 이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주소를 따라가면 int 변수가 나온다는 거죠. 다시 포인터 변수가 값을 가지고 있는 주소가 있겠죠. 0x1234000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얘는 특정한 정수나 실수가 아니라 주소값이라는 걸 알고 있죠. 왜? int 포인터로 선언을 했으니까요. 포인터 변수는 어떠한 다른 변수의 주소를 값으로 갖는 변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int 포인터라고 하고요. int ptr이라고 하는 변수 이름이 있고요. 초기화를 할 때 선언을 하고 초기화를 해서 값을 넣는데 여기서 a의 주소값을 넣어줬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변수의 주소를 나타내는 기호는 이 AND예요. 이 AND 기호가 붙고 그 뒤에 어떠한 특정 변수 이름이 따라 나오면 얘는 이 a라고 하는 변수의 주소값을 나타냅니다. a라고 하는 변수는 우리가 int로 선언을 했었죠. int a예요. 이 int a는 어디에 저장이 됐었죠? 데이터 세그먼트를 보면 a는 0x1234000이라고 하는 메모리 값에 저장이 되어
그러면 and a 값을 찍어보면 무슨 값이 나올까요? 당연히 0x 1, 2, 3, 4, 0, 0, 0, 0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int 포인터, int ptr이라고 하는 변수에 a의 주소값으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int ptr이라고 하는 변수는 어떤 값을 가지고 있을까요? 즉 똑같이 0x 1, 2, 3, 4, 0, 0, 0, 0이라고 하는 값을 4바이트에 저장을 해놓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int 포인터는 int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0x 1, 2, 3, 4를 따라가면 여기에 무슨 값이 있죠? int a의 값이 있죠. int a의 값이 있어요. 그러면 int 포인터라고 하면 이 들어있는 값을 따라갔을 때 메모리 0x 1, 2, 3, 4, 0, 0, 0, 0에 가면 int가 들어있다는 말이니까 컴퓨터는 int 포인터구나. 그러면 이 값을 따라가면 메모리를 당연히 몇 바이트를 읽어와야겠다고 생각을 할까요? int니까 당연히 4바이트를 읽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다시 여기 이 개념이 굉장히 헷갈리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포인터 변수는 항상 중요한 게 주소값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주소값이라고 하는 게 항상 시작 주소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작 주소부터 몇 바이트가 의미 있는 값이냐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포인터 변수를 선언할 때 중요한 게 바로 이 데이터 타입에 맞게 선언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인터 변수에 포인터 변수, 메모리 주소를 값으로 갖는 변수, 포인터 변수에 int의 주소값을, int 변수의 주소값을 담을 것인지, 캐릭터 변수의 주소값을 담을 것인지, 쇼트 변수의 주소값을 담을 건지에 따라서 선언해야 할 변수의 타입이 달라진다는 거죠. int 포인터는 이 값으로 들어있는 주소를 따라갔을 때 4바이트만큼 읽었을 때 int 값, 의미 있는 int 값을 읽어올 수 있고, 마찬가지로 캐릭터 포인터예요. 캐릭터 포인터, 캐릭터 ptr이라고 하는 변수는 마찬가지로 캐릭터 변수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겠죠.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다음 보시면 캐릭터 포인터, 캐릭터 ptr이라고 하는 변수, 캐릭터 ptr이라고 하는 변수도 당연히 어떠한 값을 저장하기 위한 공간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그 공간에 and b, 변수 b의 주소값을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런데 변수 b의 주소값은 몇이죠? 심볼 테이블에 가면 전역 변수 b라고 하는 애는 0x 1, 2, 3, 4, 0, 0, 0 사이에 저장되어 있네 라고 적혀 있으니까 b의 메모리 주소값은 0x 1, 2, 3, 4, 0, 0, 0, 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캐릭터 ptr를 위해서 할당된 이 4바이트 공간에는 b의 주소값 0x 1, 2, 3, 4, 0, 0, 0, 4가 리트렌디안으로 저장이 되어 있고요. 얘를 메모리 주소를 따라갔을 때 0x 1, 2, 3, 4, 0, 0, 0, 4를 따라갔을 때 캐릭터 포인터니까 당연히 의미 있는 값을 읽기 위해서는 몇 바이트를 읽어야 되는 거죠? 한 바이트 값만 읽어야 되는 거죠. 한 바이트를 읽으면 여기에 대문자 A에 해당하는 ASCII 코드 값이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쇼트 포인터를 선언을 했어요.
쇼트 포인터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초기화를 했을 때 쇼트 변수 C의 주소를 저장하고 있죠. 쇼트 변수 C의 주소는 0x1234000 6이라고 했습니다. 0006이라고 하는 값을 쇼트 PTR을 위해 할당된 4바이트의 리틀엔디안으로 저장을 하고요. 얘를 이 값을 읽어다가 따라가면 0x123400006 메모리 주소로 따라가게 되면 몇 바이트를 읽어야지 의미 있는 값이 나올까요? 쇼트니까 2바이트를 읽어야지 의미 있는 0이라고 하는 값이 읽히겠죠. 이해되시나요? 선언을 할 때는 int ptr, 캐릭터 ptr, 쇼트 ptr처럼 어떠한 변수의 데이터 타입, 그 다음에 그 뒤에 별을 붙이고 똑같이 아이덴티파이어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int ptr, 캐릭터 ptr, 쇼트 ptr, a, b, c 모두 아이덴티파이어죠. 그런데 이 변수의 데이터 타입이 그냥 int 포인터 데이터 타입이었던 거예요. int 포인터는 값으로 가지고 있는 주소 값을 따라갔을 때 그 값은 int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의미고, 캐릭터 포인터는 값으로 가지고 있는 주소 값을 따라가면 캐릭터가 들어있고, 쇼트 포인터는 그 주소를 따라가면 쇼트 변수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번, 2번은 이해하셨다고 믿고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A, B, C 그러한 일반적인 변수의 값을 읽을 때는 그냥 A 값, B 값, C 값을 읽어오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int ptr, 캐릭터 ptr, 쇼트 ptr 자체의 값을 읽어오면 int ptr의 값을 읽는다는 거는 int ptr을 위해서 할당된 4바이트 이 메모리 공간 안에 무슨 값이 들어있느냐 라는 거잖아요. A를 위해 할당된 이 4바이트 안에 어떠한 값이 들어있느냐, 10이 들어있고 알파벳 A가 들어있고 0이 들어있던 것처럼 int ptr을 위해 할당됐던 4바이트 안에는 몇이 들어있어요? 0x1234000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int ptr 자체의 값을 출력할 때는 0x1234000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0x1234000이라고 하는 값은 어떠한 변수의 주소값이라는 걸. 그러면 이 주소값을 따라갔을 때 우리가 알고 싶은 이 int라고 하는 int 변수의 값이 있겠죠. 그러면 얘 주소를 어떻게 10이라고 하는 애까지 연결을 시킬 거냐 이거예요. 우리는 주소값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컴퓨터한테 이 주소에 가서 값을 꺼내와 라고 시켜야겠죠. 그 액션을 시키는 게 바로 이 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언을 할 때는 데이터 타입 다음에 별을 찍어서 포인터 변수라는 거를 나타냈지만 거꾸로 이 포인터 변수의 값이 아니라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어떠한 다른 변수의 값을 꺼내올 때는 포인터 변수 앞에다가 별을 찍어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int ptr이라고 하는 int 포인터 변수 앞에 별을 찍으면 어떤 게 나올까요? A 값이 나오는 거죠. 0x1234000 앞에 별을 찍으면 그게 무슨 의미냐? 너는 당장 0x1234000이라고 하는 메모리 값으로 가서 값을 가져와라. 그런데 얘가 int 포인터니까 int만큼 값을 가져와라 라고 명령을 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가면 10이 들어있죠. 이 10은 어떤 A의 값이죠? int A의 값이죠. 그래서 int ptr 앞에 별 붙인 연산은 A의 값을 가져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왜? int ptr에는 A의 주소값이 들어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러면 캐릭터 ptr의 값을 가져오고 싶어요. 캐릭터 ptr은
캐릭터 PTL 자체의 값은 마찬가지로 얘를 위해서 할당된 4바이트 안에는 B의 주소값만 들어있어요. 그래서 캐릭터 PTR을 찍으면 0x123400004가 출력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 주소값이 아니라 이 주소값을 따라갔을 때 이 안에 들어있는 캐릭터의 값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캐릭터 PTR 앞에다가 별을 붙이면 너는 캐릭터 PTR이라고 하는 변수 안에 들어있는 주소값을 따라가 0x123400004에 들어가. 그래서 값을 가져와. 그런데 얘는 캐릭터 포인터니까 4바이트가 아니라 1바이트만 읽어와. 1바이트 읽어오면 뭐가 읽히겠어요? 대문자 A가 읽히겠죠. 즉 캐릭터 PTR에다가 별을 붙이는 거는 캐릭터 변수 B의 값을 그대로 읽어오는 것과 똑같다. 이해되셨나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쇼트 포인터, 쇼트 PTR이 있습니다. 쇼트 PTR 자체의 값을 읽어오는 거는 0x123400006이 읽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주소값이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주소값을 따라갔을 때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값 자체가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한테 어떻게 명령을 내려요? 쇼트 PTR 앞에 별을 붙여서 너는 쇼트 PTR이라고 하는 포인터 변수를 가서 그 안에 주소값을 읽어. 그 다음에 그 주소값을 따라가서 그 안에 있는 값을 읽어와 라고 컴퓨터한테 시키는 거죠. 그러면 0이 읽히겠네요. 이 0은 무슨 값과 같죠? C의 값과 같죠. 왜? 쇼트 포인터라고 하는 값은 C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C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를 따라가면 C가 나오겠죠. 그래서 다시 포인터 변수에서 알아야 된 가장 기본적인 연산자라고 하면 포인터 변수를 선언을 할 때는 그 포인터 변수에 담고자 하는 변수의 타입과 뒤에 별을 붙이면 이 인트 포인터, 캐릭터 포인터, 쇼트 포인터, 당연히 더블 포인터, 플로 포인터 등등이 다 가능하겠죠. 이 변수, 이 앞에 데이터 타입에 해당하는 변수의 주소로 저장이 된다. 인트 포인터면 이 주소를 따라갔을 때 인트 변수가 나오고 캐릭터 포인터면 주소를 따라가면 캐릭터가 나온다. 그 다음에 어떠한 변수의 주소 값을 알고 싶을 때는 변수 앞에 AND를 붙인다. AND가 어떠한 변수의 주소 값을 나타내는 기호이다 라는 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꾸로 이 포인터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즉 메모리 주소를 따라가서 어떠한 변수의 값, 변수 자체의 값을 읽고 싶다 하면 포인터 변수 앞에 별을 붙이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수의 선언하고 초기화할 때 당연히 어떠한 주소값을 넣어줘야겠죠. 주소값을 넣어줘야 할 때는 변수 앞에 AND를 붙이고, 거꾸로 이 포인터 변수를 활용하려고 한다면 포인터 변수 앞에 별을 붙여서 그 주소가 가리키고 있는 변수 자체의 값을 읽어올 수 있게 한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개념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예제를 통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처음에 봤던 예제와 거의 비슷한데요. 포인터를 활용했다는 사실 빼고는 모두 같습니다. 메인 함수를 시작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전역 변수는 없죠. 전역 변수는 없고 모두 지역 변수예요. 메인 함수를 시작했을 때 포인터를 없애고, 네, 메인 함수를 시작했을 때 int i가 선언이 되고 0x1234ffff라고 하는 스택 주소에 i를 위한 4바이트가 할당이 되고 10이라는 값을 했습니다. 네, FFFF보다는 0000이 조금 더 맞겠네요.
네, 일단은 주소값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패딩 얼라인은 제가 좀 잘못 맞췄으니까 얼라인은 생각하지 마시고 주소값 자체에 집중을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일이 int 포인터 iptr이라고 하는 포인터 변수를 선언하고요. 이 변수에 초기화를 하는데 초기화를 i의 주소값으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지역 변수니까 위에 스택에 쌓이겠는데 이 스택 값에 어떤 값이 들어갈까요? i의 주소값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보시면 메인 함수의 지역 변수 iptr을 위한 4바이트 공간이 생기고요. 이 위에 쌓였으니까 fffc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값은 i의 주소값, 즉 0x1234 ff 값 자체를 얘는 여기에 저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플러스 함수를 호출합니다. 플러스 함수는 스택에 그대로 메인 함수 스택은 그대로 있고 그 위에 쌓이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함수를 갔더니 똑같이 int 포인터 iptr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값을 여기서 i의 주소값을 넘겼기 때문에 iptr과 값이 똑같이 복사가 되었죠. 파라미터의 이름은 함수를 정의하기 나름이니까 여기서는 iptr이 아니라 그냥 ptr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는 파라미터의 이름이 iptr로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iptr로 적었습니다. 플러스 함수의 스택에 iptr이 생성이 되었고요. 그 값은 메인 함수에서 iptr이 가지고 있던 값을 그대로 넘겨받아서 복사돼서 0x1234 ff가 되었고요. 메인 함수의 iptr과 플러스의 iptr이 다르다는 것은 얘네들이 각각 다른 주소값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증명이 되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복잡한 연산이 나옵니다. iptr에 별을 찍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를 했습니다. 얘는 괄호가 있으니까 당연히 괄호 안에 있는 것부터 계산을 해야겠죠. iptr에 별을 찍었어요. iptr의 int 포인터인데요. int 포인터 앞에 별을 찍는다는 거는 이 주소가 가리키고 있는 변수, int 변수 자체의 값을 나타낸다는 거였죠. 즉 0x1234 ffff 값이 가리키고 있는 int 변수. 어떤 변수죠? i 변수죠. 보시면 0x1234 ff가 주소값이죠. 그러면 주소값을 찾아갈 거죠. 0x1234 ff. 그런데 얘가 가리키고 있는 변수는 아까 우리가 메인 함수에서 만들었던 i 변수예요. 즉, 별 iptr이 가리키고 있는 변수는 i 변수라는 거죠. 별 iptr은 i 값과 똑같을 거예요. 즉, 10을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플러스를 했어요. 얘는 i 플러스와 똑같은 의미겠죠. 그래서 플러스를 하면서 얘가 11로 바뀌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iptr은 int 포인터예요. 즉 주소값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소값에 별을 찍어서 주소값이 가리키고 있는 변수, int 변수 자체를 찾아가 봤어요. 그런데 걔가 어떤 거였나요? i 변수였죠. 왜? 우리는 메인 함수에서 AND-i 연산을 통해서 i 변수 자체의 주소값을 iptr에 저장을 해놨고 이 함수에다가 주소값 자체를 넘겼기 때문에 우리는 i라고 하는 변수에 마음대로 접근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가장 먼저 설명드렸던 예제는 변수의 이름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int i라고 하는 똑같은 변수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여기 iptr과 iptr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할당된 주소값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변수였기 때문에 메인 함수에 있는 i를 플러스 i가 건드리지 못했던 것과는 달리 이 예제에서는 플러스 함수에서 가지고 있는 게
i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라 i 변수가 저장되어 있는 주소값 자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변수에 접근할 때 이름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주소로 접근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함수에서 우리는 i 변수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주소를 통해서 i에 접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메인 함수 스택과 플러스 함수 스택이 전혀 다르고 원래는 접근 불가능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i 값의 주소를 i 변수의 주소 값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그 주소를 통해서 우리는 메인 함수에 있는 i 값에 접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i의 변수 값을 마음대로 조정을 해버렸죠. 아까는 플러스에서 아무리 플러스를 해도 리턴하면 다시 스택이 팝되니까 메인의 i는 그대로 10이었던 것과는 달리 주소 값을 가지고 주소에 직접적으로 접근을 해서 i 값을 플러스 11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printf를 했을 때 당연히 iptr 값은 iptr 그 안에 값은 0x1234 fff 값이 출력이 될 테고 이 포인터 변수 앞에 별을 붙여서 출력해 보래요. 여기 %x로 d로 찍었죠. 그러면 별 iptr은 얘 주소가 가리키고 있는 변수의 값이니까 i겠죠. 그래서 i 값 그대로 11을 출력하는 겁니다. printf를 하고 팝이 되겠죠. 그 다음에 메인 함수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printf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메인 함수의 i는 이 11이기 때문에 플러스에서 iptr 별이 가리키고 있던 i를 그대로 얘는 가지고 있죠. 그래서 메인에서 printf를 출력을 해도 i 값은 그대로 11이 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웠던 거 이해합니다. 그냥 기억하셔야 될 거는 포인터 변수를 사용하는 거는 우리가 변수에 접근할 때 이름을 가지고 컴퓨터는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주소를 가지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역 변수 그 스코프를 넘어가면 다른 지역에 있는 변수의 값을 전혀 건드릴 수 없어요. 이름만 알고 있다면. 하지만 그 변수의 주소 값을 가지고 있다면 언제든 그 주소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변수에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스코프에 있는 지역 변수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주소 값을 가지고 변수의 값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그게 포인터 변수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포인터 변수는 메모리 주소 값을 값으로 갔기 때문에 그 주소를 통해서 어떠한 특정 변수의 값에 접근을 할 수 있어요. 포인터를 가지고 있다면 메모리 어디든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포인터 변수의 개념과 포인터 변수를 활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3가지 개념, 선언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초기화할 때 어떠한 변수의 주소를 가리킬 때는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인터 변수를 가지고 이 포인터 변수의 값이 가리키고 있는 변수 값 자체를 가지고 오려고 할 때는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이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라서 오늘 좀 설명이 길어졌는데요. 최대한 반복해서 천천히 설명드리려고 노력했으니까 이해가 안 되신다면 한 번씩 다시 돌려보면서 복습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서 팝을 안 했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포인터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은 이 포인터 변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조금 더 심화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